오늘 드릴 말씀은 자주, 평화, 사람 사는 세상 올해의 이제 주제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노무현이 걸어간 자주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과연 사람 사는 세상은 가까워졌는가? 세월은 그렇게 흘렀는데 지금 보십시오. 무원칙, 비상식, 힘의 논리, 안보 불안, 외교 실종, 이채양명주라는 그런 술 이름은 난생 처음 들어봅니다. 아주 이상한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사람 사는 세상으로 가는 길을 막는 진짜 원인이 뭘까요?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뿌리가 있을 겁니다. 노무현이 제시한 사람 사는 세상,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입니다. 민주주의 세상이고요. 안으로는 민주주의 세상이지만 밖으로는 자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말로 진심으로 가슴 깊이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주가 필요한 시대. 왜 자주가 중요한가? 자, 개인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사회가 돼야 합니다. 그러려면 가정이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돼야 합니다. 그러려면 안전한 사회가 돼야 됩니다. 안전한 사회를 뒷받침하는 것은 나라입니다. 나라인데 나라에는 뭐 이스라엘도 있고 팔레스타인도 있고 우리 대한민국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주적인 나라. 자주가 없이는, 자주는 이 중심 기둥과 같습니다. 자주가 부실하면 나머지 가지, 잔가지, 이파리 다 부실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이 아닌가 자문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튼튼한 나라에 비로소 자유의 새가 날 수 있고요. 미래의 열매가 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자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노무현은 자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을까? 자주를 간파하고 잘 정리한 분이 이 김종대의 노무현 시대의 문턱을 넘다, 이 책입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노무현은 분명 한국 역사에 관통하는 광맥을 발견했다. 이 광맥, 그것은 한국이 주권 국가로서 우리 운명의 주인으로서 한반도 운명을 새로 개척하는 자주를 향하는 길이었다. 이 길을 노무현은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 강대국에 의존하는 약소국의 정서로 살아온 우리가 주어진 운명을 세차게 거부하고 스스로 무엇을 개척해보자는 뜨거운 갈증의 화산이 폭발하는 그런 것이었다. 자주는 국가의 생존을 짊어진 노 대통령이 역사 공부에서 찾아낸 궁극의 정신이자 정령이었다. 정신의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면을 같이 공유하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노무현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진정으로 추모한다면 그분이 진짜 추구했던 그 핵심 가치, 이것을 공유해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자주가 중요하니까? 자주가 그만큼 빈약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핵심에는 바로 우리 기형적인 한국의 정치 지형도가 있습니다. 노무현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 방문 문제를 나는 정리를 했다. 갈 일이 있으면 간다. 일이 없어도 한가하면 갈 수 있다. 그러나 바쁜데도 일이 없으면서 사진 찍으러는 안 가겠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것이 한국의 정치인들과 지식인들이 미국 앞에서 주눅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일수록 더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절감한 겁니다. 미국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미국을 거스르면 이거 불안하다는 이 막연한 두려움, 주권 국가인 대한민국을 모욕하는 일, 사진 찍으러 가는 일은 확고한 자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된 이후 노무현을 눈물을 흘리게 만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죠. 이라크 파병은 지금 생각해봐도 잘못된 선택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회고록에 자서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선택이었다고 합니다. 국민 여론이 반대하는 여론이 있었기에 그나마 협상력이 높아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야 할 길, 자주를 위해서 정치권에서 급히나는 노력을 할 때 우리 시민사회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가 답이 나오는 겁니다.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자, 손석희의 요 중요한 증언을 한번 같이 들어보죠. 참여정부 출범 200일 때였던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출연했었는데 백분 토론회 이라크 파병 문제가 있었어요. 시민 그 방청객 중에 한 분이 내가 아는 노무현 대통령은 이런 상황이라면 파병 안 할 것 같은데 왜 하느냐 말씀하시고 그랬더니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한신의 일화 있죠. 동네에서 질 나쁜 사람들 만났는데 날 죽이든가 내 바지가랑이 사이로 기어가라. 한신이 그 바지가랑이 밑으로 지나갔죠. 나중에 뭐 결국 천하통일을 하는 그런 위협을 세우긴 했지만 상대는 미국을 얘기한 거죠. 상대의 바지가랑이 밑을 지나가지만 자존심 상하지만 그러나 나중에 크게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었겠죠. 자, 지금은 수치스럽고 치욕스럽지만 그래 바지가랑이 밑에 들어가 주겠다 이건. 나중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을 기약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후일을 기약하겠다는 얘기. 크게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찾을 날을 분명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상황에서 미국의 입맛을 적당히 맞춰준 거예요. 우리 시민사회가 강력하게 자주를 뒷받침해 줬다면 미국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겠죠. 노무현이 절감한 것은 우리가 심리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민들이 이 의식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나 혼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고백을 곳곳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하겠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그럴 때 미국이 이렇게 주머니에 손 넣고 우리 군대 빼겠다 그러면 뭐 알아서 하시든지 아니 뭐 그러지 마십시오 하든지 그 힘이 대통령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데 이 뒷받침되는 밑바닥에 힘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혼자서 대통령 혼자서 어떻게 미국하고 대등한 외교를 할 수 있었느냐 한탄을 하는 것입니다. 2007년도 한미 정상회담을 돌이켜보겠습니다. 이때 부시 그 당시 대통령이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다 알아들으시죠? 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약하면 자, 북한은 우리와 한 약속을 지켜라. 이 얘기입니다. 오직 두 개만 요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통 뭐 웬만한 대통령 같으면 아이 그냥 대충 넘어가고 이제 정상회담 끝났으니까 밥 먹고 뒤풀이 합시다 이렇게 넘어갈 건데 노무현 대통령 그러지 않았어요. 중요한 말을 각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한반도 평화체제 내지 종전선언에 관해서 말씀을 받들으십니다. 자, 너 할 말 왜 안 하냐? 당당히 지적했어요. 그게 2005년 9월 19일 선언이죠. 9.19 선언에서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위한 협상에 관해서 합의한 바 있고 또 그것을 지난번 2006년 11월 베트남이죠. 예, 이렇게 설명하시는 내용이 뭐냐? 바로 요겁니다. 2005년 9.19 선언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미국하고 말하지 않았느냐? 평화협상을 합의했지 않느냐? 그 다음에 2006년 부시 대통령이 한반도 종전선언에 관한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하지 않았느냐? 그 얘기 하자. 그리고 오늘 2007년 그 얘기를 또 했지 않냐. 그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고 부시 대통령은 한반도 전쟁 체제를 종결하고 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다음 단계로 신속히 이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우리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물쩍 넘어가니까. 각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한반도 평화체제 내지 종전선언에 관해서 말씀을 받들으십니다. I said it's up to Kim Jong-il as to whether or not we're able to sign a peace treaty to end the Korean War. He's got to get rid of his weapons in a verifiable fashion. And we're making progress toward that goal, but it's up to him. 예, 재촉하니까 답을 피하고 있어요. 미국이 해야 할 다음 행동은 종전선언 평화체제.
우리 얘기한 거 그거 이 자리에서 얘기하라. 그랬더니 엉뚱하게 핵무기를 검증 가능하도록 폐기해야 된다.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북이 할 일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죠. 그렇죠. 매우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그 김정일 위원장이나 우리 또 한국 국민들은 그 다음에 얘기를 오히려 듣고 싶어요. Can't make it any more clear, Mr. President. We look forward to the day when we can end the Korean War, but that will happen when Kim Jong-il verifiably gets rid of his weapons programs and his weapons. Thank you, sir. 그냥 서둘러 맞춰버리죠. 이것이 미국입니다. 자, 우리 한국 국민들에게 우리가 한 얘기를 들려달라. 이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니까 이렇게 집요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듣고 있던 여기자가 야, very much. 정말 듣고 싶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더 이상 분명하게 verifiably. 검증 가능하게. 이게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전략이에요. 이런 미국과 대화를 얼마만큼 해야 될까? 결국 노무현은 미국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 지낸 이 사람이 뭐라? 노무현은 반미적인 놈이고 정신 나간 놈이라고 했어요. 미국이 이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대통령 이런 취급을 받는다는 것을 그 당시는 몰랐어요. 이걸 알면서 속으로 울분이 쌓였어요.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노무현의 눈빛, 문재인의 눈빛.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단순히 저 검찰 뭐 누구를 향한 그 눈빛이라고 보지를 않아요. 그 뒤에 있는 우리가 진짜 넘어야 할 산, 나는 보이는데 국민들은 못 보는 그 산, 그것을 보는 눈빛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저 절벽, 저 초롱성, 우리는 노무현을 사랑하는 만큼 이걸 봐야 돼요. 자주의 이 철벽, 외세의 그 벽, 더 이상 갈 수 없게 만드는, 남북 평화도 가로막는 그 뒤에는 바로 미국이 있다. 인권 변호사까지 할 수 있어요. 변호사로서 최루탄 앞에서 투쟁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 용납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미국을 거스르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 것이 이 나라예요. 이 문재인 얘기를 왜 하느냐? 노무현의 연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노무현이 넘지 못한 산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그걸 넘으면 정말 위대한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걸 혼자 넘을 수가 없어요. 그 어려운 순간에 많은 얘기를 했어요.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 대통령으로서 이 얘기를 한 것은 최초예요. 제가 알기로는 문재인이 최초예요. 사드 추가 배치했어요. 그러면서 이건 임시 조치다. 그냥 자꾸 핑계를 댔어요. 미국 니네 말 안 듣겠다는 발버둥입니다. 이건. 우리 땅에서 전쟁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된다.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된다. 전시 작전권을 환수해야 한다. 일본은 우리 동맹이 아니다. 지금 보세요. 일본이 우리 동맹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얘기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드디어 이런 순간까지 왔어요. 정말 대단한 순간까지 다 된 줄 알았어요. 여러 가지 중요한 선언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아주 기막힌 순간. 남과 북 군인들이 손을 잡아요. 그러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지뢰를 파내고 유해를 발굴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자, 미군 유해도 65년 만에, 휴전협정, 정전협정 65년 만에 미국으로 돌아가고, 이런 기막힌 순간 왔는데, 저는 이렇게 아름다운 폭발이 있는 것을 이때 처음 알았어요. 우리 다 핵무기 폭파하자. 우리 거 먼저 폭파할게. 얼마나 아름다운 폭음입니까? 이거를 보면서 저는 이런 시를 또 썼죠.
자, 이제 남과 북이 정상 선언을 할 때 우리는 결코 뒤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맹세를 했어요. 다짐했어요. 그러나 뒤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워킹그룹이 출발한 이후 남북의 합의 이행은 0%. 강경하고 의사조치 조금 해제할까요? 그랬더니 니들 맘대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 바로 미국입니다. 지소미아 일본하고 우리 뭐 좀 이렇게 하겠다더니 미국이 화내고 있어요. 지금 똑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생각을 정리해 볼 때입니다. 자, 미국에 꼭 가야 하느냐? 취임 전, 취임 후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이라크 파병 문제, FTA 요구, 뭐 전시 작전권 파는 많은 노력을 했지만 다 안 됐습니다. 그럼 문재인 때 사드 배치 안 한다고 했다가 배치했어요. 그런데 임시적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평화협정 체결 주장했는데 북미 대결 사이에서 전쟁은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문재인의 뜻대로 관철된 게 거의 없습니다. 다 실패. 국내 정치도 실패. 실패라는 것은 그 윤석열 정권 탄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북 관계 그 해결도 실패.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없을 것이냐.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모르는데 넘어야 할 산이 똑같은 산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산. 먼저 이 취임 전에는 이 과제를 잘 수행해야 돼요. 뭐야? 각종 재고 공작이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여자 문제 가지고 들이대죠. 뭐 정치 문제, 무슨 돈 문제 가지고 계속 들이대. 나중에는 칼까지 들이밀잖아요. 이 산을 넘어야 된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 뒤에 누가 있는가를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단순히 뭐 정적의 문제 그거 이상이에요. 김구, 그 다음에 신익희, 여운형 암살된 거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 뒤에 누가 있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주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세계는 지금 전쟁 터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죠. 전쟁 위기가 이렇게 이 한반도까지 몰려오고 있죠. 이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는 터졌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이스라엘, 파키스탄 터졌어요. 여기는 지금 위기 상태. 대만, 중국, 그 다음에 남북. 요 뒤에는 다 미국이 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우리 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의, 각오가 있으면서 동시에 세계의 정세가 우리를 도와줍니다. 어떻게? 우리가 깐벗고 있던 아주 그 관심도 안 가지고 있던 이 나라 예멘이 딱 들고 일어났어요. 야, 이스라엘 저렇게 하면은 우리도 가만히 안 있어. 홍해를 딱 들고 맞고 나섰습니다. 과거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미국이 여기서 슬슬 꽁무니를 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점점 그 미국을 공격해요. 세계 여론이 미국에게 좋지 않게 돌아갑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달러 패권 하락하고 브릭스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프랑스, 말리에서 이 프랑스, 미국, 영국 이런 쪽의 군사력이 자꾸 패퇴하고 있습니다. 대신 러시아와 중국이 들어가고 있어요. 자, 이런 격변 속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정신 차리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자주입니다. 자주. 미국과도 맞짱 뜰 수 있는 정신적 자세,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는 얘기죠. 뭐 이런 얘기 한두 번 여러 차례 있었죠. 분담금 안 올려주면 철수한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협상탁에서 힘을 실어주려면 밖에서 우리 시민들은 이참에 철군 받아버립시다. 이렇게 쫙 나가면 어떨까요? 협상력이 쫙 올라갑니다. 이 노무현 대통령 자서전에도 나와요. 시민들이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그나마 이라크 파견에서 협상력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런 협상력. 그래서 미국이 주머니에 손 놓고 그럼 우리 군대 뺍니다 이렇게 나올 때 빼십시오 하던지 할 수 있는 배짱. 이 자주를 우리는 기억을 하고 노무현을 같이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 안전한 이 사회, 사랑의 가정, 행복한 개인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자주적인 나라는 튼튼한 기본 줄기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